부동산 임대를 놓으면서 그동안 여러 임차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만난 임차인들마다 개인적인 사정과 사연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임대인인 저도 물건마다 다른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이해관계를 조율하여 임대차 계약을 맺게 됩니다. 따라서 완전 100% 똑같은 계약은 없습니다. 계약 후에는 대부분의 임차인들이 감사하게도 월세를 밀리지 않고 내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부동산이 많아질수록 이상한 임차인도 만나게 됩니다. 이런 임차인들은 월세가 밀리게 되는데 월세가 미납되면 바로 조치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다음 영상에 최근 해결했던 경험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최대한 피해야 할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소송까지 가는 것입니다.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고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가능하면 서로 대화와 협의를 통해서 조금씩만 서로의 사정을 고려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원만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하지만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기에 대화가 절대 통하지 않는 막무가내 유형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부동산 투자를 괜히 했나 싶을 정도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다음 내용을 알아두시면 그나마 스트레스 받을 일이 줄어드실 겁니다. 신기하게도 월세가 미납되는 임차인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대부분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임대차 계약을 하러 가면 아주 급하게 또는 촉박하게 이사를 와야 한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이고 보통 명도가 끝나면 비워져 있기 때문에 입주 시기에 대하여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장 계약한 날 급하게 이사를 와도 상관이 없었지만 주로 이런 분들이 나중에 항상 금전적으로 문제를 발생시키게 되더군요. 알고 보니 지난번에 살던 집에서도 문제가 있어서 급하게 나와야 되는 상황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입주를 서두르면 어디선가 쫓겨나오는 상황일 수도 있고 기존 부동산에 임대료를 내지 못할 정도의 형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용상의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임차인은 계약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를 조금 더 내겠다고 합니다. 보통 보증금은 나중에 돌려받는 돈이기 때문에 월세를 낮춰달라고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이지 않다는 이야기는 무슨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임대차 보증금은 말 그대로 보증을 해두는 담보금액입니다. 적절한 담보금액을 설정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임대인에게 돌아옵니다. 예전에 간혹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면 즉시 입주 가능이라는 문구도 본 적이 있지만 이런 조건으로 사는 임차인일수록 월세가 미납되었을 때 임대인이 받는 물질적, 정신적 손해와 스트레스는 상당히 커집니다. 그럼 적절한 보증금은 얼마나 될까요? 꼭 정해진 것은 없지만 보통 보증금은 임대료의 10배입니다. 임대료가 10만원이면 보증금은 100만원, 임대료가 30만원이면 보증금은 최소 300만원은 받아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임차인이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임대인이 명도 소송 기간 등으로 버틸 수 있는 기간이 10개월 미만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월세를 계속 미납하는 세입자가 보증금에서 까세요 라고 한다면 절대로 예스라고 대답하면 안 됩니다. 보증금은 보증금일 뿐이고 빠른 시간 내에 월세를 내라고 독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증금은 순식간에 제로가 되고 나중에 명도를 시작하려면 곧바로 금전적인 손실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월세를 많이 내고 보증금을 적게 낸다면 매달 받는 월세로 당장 좋을 수는 있겠지만 세입자가 월세를 못 낼 때 보증금이 적어서 불안해집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불안한 마음까지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물건에 맞게 보증금의 하한선을 정해두시기 바랍니다. 셋째,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보증금은 일부만 내고 나머지는 다음에 월세를 낼 때 주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돈이 일정하게 들어오는 수입원이 없거나 돈이 없는 사람입니다. 계약을 하면서 보증금도 당장 마련하지 못했는데 그럼 과연 월세를 밀리지 않고 잘 낼 수 있을까요? 게다가 월세뿐만 아니라 다음에 주겠다던 보증금까지 미납될 확률이 높습니다. 사업을 하고 있고 곧 받을 돈이 있다는 핑계를 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임차인의 사업과 임대인이 받아야 하는 월세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임차인의 사업이 잘 되어서 월세가 미납되는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임대인이 부동산 대출 이자까지 내면서 월세를 기다려주는 일은 바보가 아닌 이상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임차인의 겉모습만 보고 월세를 잘 낼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보통 무엇인가 찜찜한 마음이 들면 항상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촉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그래서 저는 계약을 하기 전에 낌새가 보이면 신뢰가 안 되는 범위 내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살짝 여쭤봅니다. 그리고 안정된 일을 하면 확실히 월세를 미납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부동산에서 미리 괜찮은 임차인을 구해줄 것이라고 믿으시면 안 됩니다. 부동산 중개사는 어차피 중개비가 목적이고 중개비만 받으면 끝이기 때문입니다. 이상한 임차인과 계약을 맺게 되어 문제가 발생하면 그에 대한 대응은 오롯이 임대인이 해야 하는 것이므로 처음부터 보증금이 부족한 임차인과의 계약은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넷째, 이건 경매의 경우인데 낙찰 후에 전 소유자가 월세로 살고 싶어 합니다. 경매로 집이 팔렸으니 이제 임차인이 되려 하는 것입니다. 이 역시도 부정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것저것 하다가 안 돼서 경매로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월세로 살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경매로 나왔다는 것은 은행 대출이 연체가 되어서 갚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이 사람과 계약을 맺으면 월세를 제대로 납부할 확률이 매우 적습니다. 아마 하던 사업이 망해서 지금 어려우니 사정 좀 봐달라는 말을 할 겁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수익을 위해서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것이고 전 소유자의 채무관계는 낙찰자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상황 파악을 하고 단호하게 명도를 결정하지 못한다면 낙찰자가 갑인 상황에서 오히려 점유자에게 끌려다닐 수도 있습니다. 예로 이사갈 집을 알아보고 있다고 그 전까지 월세로 살기를 희망하는 전 소유자도 있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없을까요? 만약 일단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월세는 임차 계약이 되기 때문에 인도명령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약속한 날짜에 나가지 않고 버티게 되면 명도 소송까지 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을 허락해야 하는 경우라면 월세에 준하는 위약금과 같은 형태로 입금을 받아야 향후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면 인도명령 절차를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야 할 임차인 유형 4가지 정리. 1. 임대차 계약 시 아주 급하게 촉박하게 이사를 와야 한다고 합니다. 2.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를 조금 더 내겠다고 합니다. 3.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을 일부만 내고 나머지는 다음에 월세를 낼 때 주겠다고 합니다. 4. 경매 낙찰 후 점유자인 전 소유자가 월세로 살고 싶어 합니다. 아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 오시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